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재원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정재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질환은 3차 신경통입니다. 네. 3차 신경통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할 수도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익숙할 수 있는데 오늘 3차 신경통이 뭔가를 좀 알고 그다음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치료에 도움을 받고 또 이제 새롭게 얼굴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런 게 뭔가 알고 제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3차 신경통은 얼굴에서 나오는 세 개의 분지, 가지를 가지고 있는 신경통이고요. 신경이고 얼굴의 감각과 그다음에 턱 주위의 근육을 조절해주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신경통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3차 신경통이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3차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차 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3차 신경이 하는 일은 얼굴의 감각과 그 다음에 턱을 움직이는 근육을 조절해주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되게는 감각신경이면서도 턱을 움직여주는 근육을 움직여주는 운동신경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에서는 되게 중요한 신경입니다. 또한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증을 3차 신경하고 연관돼서 나타나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3차 신경에 의해서 생긴 문제들을 통칭해서 3차 신경병증이라고 하고 네. 통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걸 3차 신경통이라고 말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3차 신경은 지금 이게 뇌신경인 건데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흔히 신경하면 중추신경, 네. 그다음에 말초신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중추신경은 우리가 이제 뇌하고 그다음에 척추 이걸 중추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 두 신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초신경은 다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뇌에서 바로 나오는 말초신경 이거를 다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뇌는 바로 머리 안쪽 깊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바로 나오는 신경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눈의 움직임이라든가 얼굴의 감각이라든가 우리가 코에서 냄새를 맡는다든가 귀에서 소리를 듣는다든가 네. 혀를 움직여준다든가 이렇게 얼굴 주변의 모든 감각과 운동 이런 걸 담당해주는 신경들이 바로 뇌신경입니다. 네. 그 중에 얼굴의 감각과 턱 근육을 움직여주는 걸 특별히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신경통 하면 대상포진 후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 그 신경통을 좀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일반적인 신경통은 보통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도 한번 알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됐다면 지속적으로 아픈데 특히 뭐 날씨가 안 좋다든가 네. 몸이 피곤하다든가 그러면 네. 더 아프지만 평상시에도 보통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차 신경통은 특징적으로 이게 전격적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기면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통증이다. 그러니까 이게 번개처럼 갑자기 너무나 아프게 찾아왔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 번개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칼로 찔리듯이 아니면 아주 센 뭐 전기에 뭐 이렇게 감전되듯이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아주 극심한 통증이고 전격적으로 온다 그러고 보통 이 통증은 뭐 아주 오래 지속되는 건 아니고 네. 수초에서 길게는 수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오지 않는 통증의 상당수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나 뭐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오는 통증으로서 그걸 우리가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얼굴에 통증이 있다고 다 3차 신경통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어떤 신경통인지 알고 접근을 해야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통증이어도 특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질환의 증상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얼굴에 나타나는 질환하면 구안화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안면 신경마비도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인 이 3차 신경통도 뭐 통증이라든지 감각 이상이 나타나면 그런 질환들과 좀 어떻게 보면 증상 면에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얼굴에서 나타나는 질환이죠. 네네.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한 3차 신경통은 주되게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면신경 마비는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 뇌신경이지만 네. 하나는 안면의 표정근,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웃거나 뭐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거나 이럴 때 쓰는 표정근, 그게 이제 뇌에서 나오는 7번 신경이고요. 네. 그 신경의 문제로 마비가 온 거를 우리가 안면신경 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구안화사를 그러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3차 신경통은 감각을 담당하는 네. 3차 신경의 문제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굴 쪽에 통증을 일으키고 감각 이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지금 3차 신경통 말고 다른 질환이 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3차 신경이 얼굴을 담당하는 신경이고, 그래서 이제 3차 신경에 문제가 됐을 때 네네. 우리가 3차 신경통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네. 특별한 원인 없이 안면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는 뭐 전격적인 극심한 통증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비정형 안면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얼굴에는 우리가 턱이 있는데 이런 턱 주위의 근육의 긴장도 때문에 또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목이나 경추나 이런 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이제 생기는 긴장성 두통이 있습니다. 그 긴장성 두통 중에 우리가 이제 앞쪽 부분까지 뻗쳐 나와서 눈 주위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긴장성 두통에 의한 안면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겠지만 네.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예. 네, 여기까지만 질문을 좀 드려야 네.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3차 신경통의 특징은 전격적인 통증이라고 좀 생각을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럼 네. 원인이 스트레스일까요?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3차 신경통을 다른 원인이 없이 생겼을 때를 특발성이라고 합니다. 네. 특발성 3차 신경통. 근데 이런 주된 원인은 3차 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주변에 있는 혈관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혈관에 의한 압박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모든 신경통이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심해지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더 우리가 혈관에 네. 박동이 좀 더 세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 신경이 좀 더 자극되기 때문에 3차 신경통 자체는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만 스트레스에 의해서 좀 더 촉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압박 때문에 생기지만 스트레스가 이걸 가속시킨다라는 예,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러면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3차 신경통을 나누면 혈관의 압박이지만 네네. 크게 3차 신경과 연관된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합쳐서 3차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네네. 흔히 이제 3차 신경에도 우리가 대상포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대상포진에 의한 또 3차 신경통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3차 신경을 따라서 얼굴 쪽에 발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발진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대상포진에 의한 3차 신경통이라고 네.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비정형 안면 신경통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외상에 의해서도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큰 외상을 받으면 우리가 뇌에서 얼굴 앞쪽으로 3차 신경이 나오는데 그런 나오는 부위에 그 부위에 어떤 손상에 의해서 신경에 압박을 받거나 문제를 받아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3차 신경이 아니고 다른 뇌신경 때문에 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3차 신경통은 우리가 이제 3차 신경 자체에 의한 문제인데 네. 3차 신경이 나오는 부위에는 다른 뇌신경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 어떤 감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양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다른 뇌신경의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뇌종양에 의해서도 3차 신경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예. 뇌종양에 의해서도 3차 신경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뇌종양에 의해서 3차 신경만 눌리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다른 신경이 눌린다든가 그 주변 조직에 어떤 압박에 의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3차 신경통만이 아니라 다른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는 종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정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신경통은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얼굴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생깁니까? 그렇죠. 3차 신경이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기 그렇죠. 때문에 얼굴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3차 신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의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3차 신경의 상악분지하고 하악분지 이쪽에 많이 생깁니다. 거의 3차 신경의 빈도의 한 95%는 상악분지와 하악분지에서 생깁니다. 네. 상악분지와 하악분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는? 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얼굴에는 이제 3차 신경의 세 분지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이제 안분지는 눈 위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상악분지는 말 그대로 입술 위에서 눈 아래 부위를 담당하는 신경이고요. 하악분지는 턱 아래를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3차 신경통은 입술 주위, 이 우리 관자놀이나 입술 주위나 턱 주위 이쪽에 많이 생기는 그런 증상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턱 주변으로 입술과 네, 턱 그렇죠. 사이 이 주변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이게 한쪽에만 나타납니까? 양쪽에 같이 생깁니까? 네, 보통은 한쪽에 나타납니다. 이게 네. 혈관에 의한 압박인데 네. 보통 양쪽이 동시에 똑같은 형식으로 압박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좀 더 한쪽에 구조적으로 또 문제가 더 악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한쪽에 생깁니다. 왜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압박되는 경우는 왜 드문가요? 예, 우리가 혈관에 의해서 눌리는 건데 이게 네네. 3차 신경은 되게 예민한 신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눌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양쪽이 동시에 눌린다기보다 한쪽이 좀 더 예민하게 눌릴 때 그쪽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3차 신경통은 여성 환자가 좀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얼굴에 나타나는 몇 가지 신경통이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비정현 안면 신경통이라든가 뭐 또한 우리 인두 안쪽 목젖 안에서 생기는 신경통도 있습니다. 이게 설인 신경통인데 네. 뭐 설인 신경통이나 3차 신경통, 얼굴에 나타나는 신경통은 여성에서 보통 2배 정도 많습니다. 2배. 네.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신경통이라는 게 좀 더 몸이 약하거나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들이 좀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중년기 때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이 좀 관리가 안 되고 피곤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정확하게 밝혀진 겁니까? 예, 대략 한 뭐 1.5배에서 2배 정도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40대에서 50대 그리고 한 60대까지 주로 호발 연령이 중년기에 주로 많이 호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 관련해서도 좀 자세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통증이 주된 증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증상이 같은 통증이어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양상을 그렇죠. 좀 알려주시죠. 예. 특징적인 게 아주 이제 극심한 통증이라고 네. 했는데 뭐 이제 뭐 전기에 온다, 뭐 전기를 뭐 벼락을 맞았다, 뭐 이렇게 또 칼로 찌르는 듯하다, 뭐 이렇게 네네네. 전기에 뭐 찌릿찌릿 감전된 듯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또한 이런 게 이제 턱 주위에서 주로 이제 호발하는데 우리가 뭐 말을 한다든가 대화 중에 또한 양치를 한다든가 뭐 식사 중에 이럴 때 많이 호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상황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대인관계라든가 사회생활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뭐 양치하다가 식사하다가 아프면 이거 치통으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3차 신경통이 그래서 종종 우리가 처음에 이제 네네. 치과적인 문제로 오인을 해서 음. 치과적인 치료로 이렇게 잘못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네. 하지만 치과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3차 신경통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의 특징은 이게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거죠. 예, 통증의 양상이 네. 보통 이제 수초에서 음. 길게는 수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통증이 없이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긴장을 하고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발성이 아니라 염증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네. 경우에는 그런 염증 치료가 우선시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염증은 주로 이제 신경이 나오는 부에 염증이 되는데 그런 네. 경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축농증이라든가 이게 음. 부비동 이런 쪽에 아. 염증이 될 때 네네. 그럴 때 이제 그런 염증에 의해서 3차 신경 있는 신경절까지 염증이 퍼져 간다면 우리가 3차 신경통과 같은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염증이 같이 수반된 거기 때문에 네. 염증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게 우선시돼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3차 신경통은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됩니까? 우리 이제 3차 신경통은 이제 통증의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신경 차단술, 네. 알코올에 의한 3차 신경통을 3차 신경을 파괴하는 네. 신경 파괴술을 시행합니다. 네. 또한 이제 자율신경 치료와 약물요법을 수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외과적으로는 눌리는 혈관을 신경에서 좀 떼어내는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네. 이후에 또 호전이 되지 않으면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갈 수가 있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치료 경과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제 시술하는 시술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네. 우리가 3차 신경을 적절히 차단됐다면 통증이 다 즉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 경과는 대체로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부가적으로 약물요법을 이용해서 좀 더 치료 효과를 올리는 형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발 가능성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가 3차 신경통은 우리가 이제 아까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다 재발의 가능성은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재발하는 경우는 우리 3차 신경을 알코올로 차단해서 파괴했을 때는 보통 재발하는 경우 한 5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추가적인 신경 차단술로 치료를 하면 또한 효과가 높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치료 후 관리를 또 제대로 해야 재발률이 줄어들 텐데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도 팁을 조금만 주실까요? 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3차 신경통은 우리가 이제 다른 신경통과 같이 몸을 적절히 관리하는 게 되게 좋고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적절히 운동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혈관계의 어떤 퇴행이 3차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해 나가시면 좀 더 3차 신경통으로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통증은요, 우리 몸에 이상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증상이지만 이게 심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3차 신경통 같은 질환의 경우에는요, 진통제 같은 약물로 버티지 마시고요,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재원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